안녕하세요. n분의 1에서 기타 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n분의 1의 연습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n분의 1이 연습을 하는 공간이고요. n분의 1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n분의 1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직접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뭐 흡음재나 차음재 그리고 뭐 각종 이제 꾸며놓은 것들까지 해가지고 다 전부 저희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가 남다른 곳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여기예요. 아무래도 합주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n분의 1 이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 제가 있는 여기가 n분의 1이 합주를 하는 합주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옆쪽에는 n분의 1이 작업을 하는 굿즈에 대한 배송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실크 스크린이라 그래가지고 티셔츠 같은 곳에 프린팅을 하는데 그런 프린팅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n분의 1 작업실을 같이 둘러보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분의 1의 합주실이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합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 꾸민 공간인 만큼 마감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컬이 서는 공간입니다. n분의 1이 하는 합주 라이브 같은 걸 보셨으면은 이 구도가 가장 익숙하실 것 같아요. 보컬이 서는 공간은 합주실의 정중앙입니다. 각자 악기들은 자기 악기 소리를 가장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에서 보컬이 악기 간의 밸런스를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악기들은 더 키웠으면 좋겠다, 뭐 더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거나 합주를 할 때에도 그런 최종적인 밸런스를 잡는 것은 보컬의 역할로 남아있게 됩니다. 성규 형은 어쿠스틱 기타랑 건반 둘 다 사용하잖아요.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보컬의 왼쪽 편에 기대어져 있는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반 같은 경우는 마스터 건반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건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컬 옆에는 보컬 전용 믹서가 있는데요. 보컬 본인 목소리와 플레이백 소리를 좀 더 정확하고 편하게 듣기 위해서 별도의 믹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맞춘 세팅인데 아주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성구 형이. 다음은 드럼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드러머인 소고릴라가 있는 장소인데요. 플레이백, 메트로놈, 영상 오퍼레이팅 전부 다 여기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럼은 보컬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밴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주장이나 아니면 코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드럼이고 음악 중간에 밴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드럼입니다. 결국 그래서 밴드를 가장 굵직굵직한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은 드럼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코치 혹은 주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순우 형 같은 경우는 장비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거나 노트북 아니면 드럼 패드, 녹음용 마이크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순우 형은 여기서 드럼 녹음을 다 합니다. 물론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만큼 퀄리티가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력을 늘리는 데에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공간은 저희가 월세를 내면서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드럼 톤을 만지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순우 형한테 혼나니까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의 장소입니다. 명수가 앉아 있는 곳이고요. 드러머인 순우 형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드럼과 베이스는 밴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게 됐습니다. 명수 오른쪽에는 합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믹서가 있어요. 그래서 명수가 가장 가깝게 앉아있기 때문에 믹서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컬이 쓰는 건반의 소리를 내주는 노트북 같은 경우도 명수가 같이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명수는 저와 예연이와는 다르게 이펙터를 잘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과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담백하게 쓰는 편이고 꼭 이펙트가 필요한 곡에서만 조금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달보드도 저와 예연이에 비해서 훨씬 간소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항상 무거운 페달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 편이 좀 부럽긴 합니다. 베이스는 신경 안 쓰면 사실 듣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좀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드럼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곡을 만들 때에도 드럼과 베이스 두 악기만으로 연주를 했을 때 그 음악이 듣기가 좋다. 그러면 그 음악은 성공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골격이 되는 두 악기만으로 연주를 했을 때 좋다라는 거는 좋은 골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추가했을 때도 안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순우형과 명수가 평소에 n분의 1에 좀 프로듀싱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예연이와 제가 같이 앉아있는 장소고요. 배경용 광목천을 달아놨어요. 워낙 여기가 좀 어둑어둑한 합주실이기 때문에 광목천을 좀 달아가지고 좀 화사해 보이면 좀 어떨까? 그 편이 좀 영상을 찍을 때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광목천을 달아놨고 꽤 넓은 면적을 광목천으로 덮어놨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광목천 추천드립니다. 아까 드럼과 베이스처럼 기타 둘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곡을 할 때는 특히 더 그런데요. 저희는 성규형까지 포함하면 3기타이기 때문에 파트 배분을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타 2명도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예연이가 사용하고 있는 앰프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앰프는 성향이 많이 달라요. 예연이는 조금 더 따뜻하고 생톤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는 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진공관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좀 카랑카랑하고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는 소리가 주력 사운드인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마샬이라는 회사의 앰프를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마샬 앰프가 주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마샬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연이가 내는 소리하고 제가 내는 소리하고 성향이 많이 달라요. 예연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카랑카랑하고 존재감이 강한 소리가 주력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모 녹음을 하기 위한 컴퓨터 자리입니다. 이 컴퓨터는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던 컴퓨터인데요. 제가 맥북으로 갈아타게 되면서 이거를 작업실로 가져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쓰이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방송이나 데모 녹음 정도는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치만 고사양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보컬 녹음을 할 때 아무래도 연습실에서는 큰 소리를 내도 되니까 집에서는 녹음을 하기 어렵잖아요. 보컬 녹음은. 그래서 보컬 녹음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이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녹음을 하고 제대로 된 작업은 노트북으로 가지고 와갖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스피커는 성규형이 쓰던 제품을 가지고 와갖고 여기다 뒀는데요. KRK 제품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스피커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녹음할 때 이 컴퓨터를 쓰는 만큼
헤드폰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n분의 1의 작업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제가 작업실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으로 이제 꾸며놓은 장소이고요.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집에서 있으면은 좀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일하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쪽에 와갖고 좀 작업을 하고, n분의 1 뭐 디자인을 할 거가 있다거나 뭐 회의 준비를 할 게 있다거나 하면은 여기 와갖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에도 할 게 있으면은 집에서 하지 않고 이쪽에 와갖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실크 스크린 작업을 했던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배송 나갈 때 이제 물건들을 굿즈 같은 거를 잘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아예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도 있는데, 워낙 이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여기는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실크 스크린은 간단히 말하면 프린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티셔츠나 키링 같은 걸 만들 때 이 실크 스크린 장비를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실크 스크린 장비 옆에 있는 거는 저희가 협찬 받았던 옷인데요. 어딘가 공연을 가게 됐을 때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싶다 할 때 찾아서 입는 옷들입니다. 실크 스크린 작업대 밑에는 굿즈 샘플과 원단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또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기준이 되는 샘플들을 보관해서 좀 균일한 퀄리티를 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거는 감광기라는 건데요. 감광기는 실크 스크린 이 도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장비예요. 근데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배송을 하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n분의 1 티셔츠가 있습니다. 러버볼 티셔츠 있고요. 매드 티셔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분의 1 캐릭터가 담겨있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반팔의 계절이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 만약에 n분의 1 티셔츠가 없으시다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굿즈를 직접 디자인하는 걸 좋아해요. 의미도 있고 그 편이 나중에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저희가 직접 하고, 가능하면 배송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직접 보내드리는 편을 선호합니다. 굿즈 관련해서는 올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분의 1 작업실과 연습실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올해도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 재밌는 일들과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올해도 재미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